네, 반갑습니다. 채연 가족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조금 잘 보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긴 연휴였던 것 같은데, 조금, 쉼의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같이 진행할 내용들은 클린 바디 프로그램. 제가 지금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개요는 잡히셨을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고객분들에게 전달해야 될지, 그 다음에 슬림 바디랑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 다르게 이걸 컨셉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클린 바디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몸이 좋아집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 2번째 했던 거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 제품들이 어떻게 하면 리셀이 되고 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내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가를 2번째 시간은 제가 제품하고 조금 나눠서 했죠. 그러면 똑같은 여러분들 클린 바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게 분명히 다르셨을 텐데요. 제가 이번 3번째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클린 바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슬림 한 끼를 드시는 것 같고, 근데 왜 몸무게가 그렇게 생각만큼 확 내리지 않을까? 고객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리셀을 전달했는데, 그 다음 슬림 바디랑 같이 클린 바디 프로그램을 전달했는데 왜 생각보다 몸무게가 확 내리지 않을까? 그 여러분들 피드백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했던 2시간과 플러스해서 혈당과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키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단과 고객 관리를 할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지를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클린 바디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3주로 하고 있는데 그 3주를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고 똑같은 시간표로 드시고 계시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반드시 뭔가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리셀을 어떻게 먹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계속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셔야 되는 그런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오늘은 정리하는 느낌이고, 그럼 제가 오늘은 고객들 여러분들만 드시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먹고 내가 전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실천적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클린 바디 프로그램 제가 리셀과 슬림 한 끼 같이 먹는 거 여러분들 어차피 드시는 리셀이잖아요. 어렵지 않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적인 개념만 딱 갖고 가시고요. 혈당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들 지금 자체 지사나 여러분들 팀에서 정말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시고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간과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혈당 우리 생각보다 설탕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이렇게 많은 설탕을 내가 먹고 있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드시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무심코 먹는 음료수, 내가 무심코 먹는 떡 한 조각, 내가 밥이 맛있어서 먹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가 마찬가지지만 잘 조절해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에 내가 대비해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먹으면 되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복에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는 다이어트가 될 수 없다는 게 계속 이때까지 변화되는 다이어트 속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금 이제 칼로리만 내가 무조건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 먹방을 보면 진짜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자제력이 정말 그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하겠던데, 단 거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을 조금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이 찌지 않는 근본적인 몸을 만들 수 있더라. 많은 연구진들이 해본 결과 굶지 않고 내가 먹으면서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대장암이 세계 1위잖아요. 20, 30대가. 그러면 식생활이 갑자기 변화됐다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나?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죠? 히포크라테스인가? 식은병,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가 먹는 것들을 한번 조금 조심해보고 한번 체크해보시고, 클린 바디 프로그램 제가 저번 달에 이렇게 딱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저렇게 즐겨 드시고 그 다음에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전달하고 계시죠. 중요한 거는 NO를 제가 지금 클린 온도 하나부터 시작해 놨습니다. 원래 3334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 우리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분들은 3개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절해 주시고, 내가 정말 이 클린 바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딱 밀착으로 여러분께서 붙으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제가 그 사람이 잘 챙겨 못 드시면 소분해서도 나눠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제한해야 될 식품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드릴 수도 있지만 1주차 드시고 나면 2주차 시간표를 들이시고 2주차 먹고 나면 3주차 프로그램을 주셔서 1주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면 NO 숫자를 늘리시거나 클린원 숫자를 늘리시고, 뭔가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양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한식품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거는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싶으면 식전에 먹는 게 아니라 소화 흡수가 더디게 밥 먹고 나서 조금씩 드셔주시는 건 괜찮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고 전달했는데 이 사람은 왜 살이 안 빠지지? 여러분들께서 내가 완전하게 숙지가 되지 않으시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 11일차, 18일차 공복을 꼭 지켜주시는 게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렸죠. 오늘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3주차에 대해서는 내가 실천 방안에 있어서 조금 미비하고 살이 안 빠졌던 분들은 이런 것까지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고 4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클린 바디 프로그램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하냐면 혈당이 무엇인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하게 딱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하고 내가 어떠한 실행을 해야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안 올라가기 위해서는 식전, 식후에 우리가 지금 NO랑 적송을 여러분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2번까지는 해요. 그런데 3, 4번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혈당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노하우가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내가 몸무게가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여러분들 꼭 필요한데, 2번째까지는 해. 간헐적 단식도 해. 그래서 살이 덜 빠져. 왜 문제점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핵심 정리로 여러분들께서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나는 혈당, 그 다음 다이어트, 혈당 스파이크 막고 있는 식단은 했어? 그러면 내가 식생활에서 어떠한 실천 방안이 놓치고 있는지, 내가 먹는데 어떤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4가지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 혈당 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가장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구나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생활에서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슐린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몸에 다 나타나죠. 먹는 것이 바르는 것이 여러분들 피부에 다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식원병도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생활에서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혈당은 이 혈액 속에서 포도당의 농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당이 너무 높습니다 이러면 혈당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공복 당뇨 계시는 분들 있으신 분들은 공복 혈당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시죠. 식후, 식전, 식후로 전부 다 혈당을 재고 계시잖아요. 피검사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옆에 도포해 보시면 정상적인 수치와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당뇨병이진 않지만 포도당에 대해서의 능력이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당뇨 전 단계라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당뇨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기 D100에서 125mg 공복 혈당이 데시리터입니다. 그래서 10리터에 1분 정도인데 외우지는 마시고 공복 혈당이 저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수치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고 126 정도가 되면 공복 혈당에서 당뇨 조금 문제가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200이 넘는다거나 공복 혈당이 126이 넘으면 일단 이 사람은 당뇨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혈당 내가 혈액 중에 포도당이 많이 있구나. 단 음식을 많이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혈당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여러분들께서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포도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깨지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세포 속으로 내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당을 정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식생활에서 가장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그다음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지 못했다거나 그다음 여러분들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많거든요. 당뇨가 그 가족에 있는 그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혈당 관리 실패와 당뇨 합병증이 오는 키포인트 3가지 정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혈당 관리를 하지 못하면 누누이 얘기해서 우리가 있던 식원병, 대사 비만이 왔습니다. 당뇨가 왔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혈당 관리를 실패를 하면 요 3가지가 딱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단 혈당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때까지 공부했던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고 혈관도 딱딱해지게 되고 순환이 안 되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혈관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미세혈관증은 망막증, 당뇨가 걸리면 눈이 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신장병이 걸리게 되면 말기부전병이 되니까 계속 우리가 피를 걸러내야 되죠. 그다음에 신경병 이러면 감각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손발이거나 모든 면에서 미세혈관, 모세혈관에 혈이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오게 되고 손발이 저림증이 오게 되고 시리고 여러 가지 미세혈관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거대혈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때까지 늘 알고 있던 심혈관 질환이 오고 뇌질환이 오고 말초혈관 질환이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당뇨는 이런 부분에 와서 합병증이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혈당 관리를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정상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지만 이게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당뇨병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식단 관리를 해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빠른 노화가 온다는 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키포인트 꼭 기억해 주셔서 혈당 관리를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 음식을 조금 조절해라. 포도당, 단당류가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조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왜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외의 실천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성공적으로 혈당이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살펴봤죠. 그럼 두 번째,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야 하는데 먹는 음식이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강조했던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여라.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정말 하얀 식빵 너무 맛있잖아요. 샌드위치. 근데 샌드위치 드실 때 호밀빵으로 드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래서 빵 좋아하시거나 떡을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으시잖아요. 떡 좋아하고 그다음에 요즘 뭘 많이 드시냐 하면 마카롱. 너무 맛있잖아요. 디저트류에서. 마카롱,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음식은 조금 바로 딱 먹으면 바로 혈당이 확 올라가는 제품들이에요. 음식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포도당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분해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게 돼버리면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게 되면 혈당이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당연히 따라오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인슐린이 너무 많은 분비가 되다 보면 췌장에서 하다 안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넉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내가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먹었는 음식들을 인슐린을 적절하게 여러분들께서 잘 배분하시게 되면 이 포도당은 정말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끼만 굶어도 머리 어지럽잖아요. 뇌가 이 포도당을 굉장히 탄수화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뇌나 근육 활동에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성분들이지만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분의 포도당을 여러분들께서 간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뭐든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간이 빨리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도 많이 먹어주고 미네랄이 없애는데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방은 수용성으로 변해서 밖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용성으로 변하게 하는 것들이 미네랄이고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타민제를,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들도 이런 요인들이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방이 자꾸 몸에 쌓이게 되고 간하고 근육에 지방이 쌓이게 되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갱년기가 오게 되거나 56세가 넘어가게 되거나 70대가 오게 되면 정말 지방이 자꾸 몸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이 자꾸 커지게 되고 허벅지도 커지게 되고 등도 살이 찌게 되는 이유들이 지방이 자꾸 붙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대사순환이 늦은 몸매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부터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만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 조절해서 먹자. 이게 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먹을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혈당 스파이크는 이 상관이 계속 되다 보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되면 저혈당이 되고, 이런 혈당 스파이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대사질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늦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숨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조금 미리 예방하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식습관에서 주의하게 되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실 수가 있다. 암이 걸리거나 당뇨병이 걸리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나서 그걸 좋게 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잖아요. 걸리고 나셔가지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아니까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은 굉장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이어트 성공적인 기혈당 스파이크 두 번째 알아볼 거는, 인슐린은 꼭 있어야 되는 우리 호르몬이에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정말 당분을 많이 먹어서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요. 혈당을 내리지만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이런 체지방을, 남는 포도당은 잉여분으로 체지방을 합성하게 만들지만 이런 인슐린은 지방은 분해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잉여분은 체지방을 합성시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뭐가 많으면 포도당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저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혈관에 무리가 되고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당분을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또 내려가요. 그러면 저혈당이 오겠죠. 정상적이지 않은 그래프죠. 혈당 스파이크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혈당은 저렇게 평온하게 식이섬유를 먹거나 여러분들께서 채소나 샐러드를 먹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고 나서 조금씩 알파 플러스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갑자기 단 음식을 공복 상태에서 마카롱을 한 5개 먹었다. 제 친구 정말 마카롱 좋아해서 그거 보통 5개, 6개짜리 세트잖아요. 그거 3개, 4개씩 먹거든요. 그럼 저런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상적인 거에서 또 올라갔던 것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과다가 분비가 되면 나중에는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 가짜 배고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순간에 당 떨어졌다, 단 게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상받은 느낌이 드니까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당 딸린다 우리가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런 혈당 스파이크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왔다 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주자는 거죠. 저런 그래프가 빨간 것들을 조금 파란 색깔 정상 혈당 곡선에서 조금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들 몸 어떠세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저기서 하나라도 있으면 약간 혈당 스파이크 상태가 조금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나는 살이 잘 빠지지 않아. 한번 보셔요. 그러면 식후에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고 내가 식후에 갑자기 너무 판단력이 없어지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이 너무 많이 오고 식후에 참을 수 없이 잠을 많이 주무시거나 낮잠을 꼭 주무셔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식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입이 자꾸 궁금해서 뭘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옆에 계속적으로 간식거리를 놔두시는 분들, 밥 먹고 나서도 초콜릿 같은 거, 스니커즈, 단 음식, 초코파이, 뭐 요즘에 촉촉한 초코칩 이런 거 많죠. 근데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갑자기 손떨림이 온다거나 그다음 두근거린 거, 그다음 불안감, 식은땀이 흘리고 이런 것들 몸이 좋지 않죠. 식은땀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찾아왔을 때 저런 증상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요. 저런 증상들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저런 증상들이 조금 있거나 한계가 느낄랑 말랑 하는 증상이 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고객들에게도 너 몸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군가요? 물론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5가지 안에 모두가 들어가는 사람 같아요. 배만 물론 나온 사람들 많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다음에 밥을 많이 드신다든지 저녁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탄수화물 많이 드시니까. 맥주 탄수화물이죠. 그지? 자, 배만 물렁 나오면 내장 지방형 체형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근육세포가 운동도 이런 분들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탄수화물 좋아하는 빵순이 떡돌이 많죠. 그 다음에 아침을 자주 거르고 공복이 아주 긴 사람. 간헐적 단식은 조금 다 예외겠지만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쫄쫄쫄쫄 굶다가 밤에 식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굶었다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모든 것들이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 내 몸은 이 사람은 밥을 잘 주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딱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빨리 드시는 분들 제발 좀 천천히 드시면 참 좋겠는데 진짜 빨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5분 만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5분 만에 먹어야 되는 사람도 계속 계시지만 음식을 조금 정말 입에서 많이 씹고 그래야지만 천천히 당도 늦게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충분히 소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건강하게 여러분들 몸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다이어트가 키입니다. 다이어트의 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 다이어트적인 이유 키포인트 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해요. 그러면 체지방으로 빨리 내 몸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보였던 그래프처럼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꺼지는 가짜 배고픔. 정말 배가 고픈 시간이 아닌데 계속 먹는 거를 입이 궁금해서 찾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계속 간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내 몸에서는 소화 효소를 계속 분비해서 몸이 어느 정도 다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소비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피곤한 거죠. 에너지원으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급격한 혈당 강화와 강승을 여러분들께 맞아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맞아야 돼요. 이게 있어버리면 세포 내로 여러분들께서 포도당이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발전 못하고 다 소변으로 빠지고 혈액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꼭 막아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저혈당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거. 그렇게 계속되다 보면 당뇨 전 단계가 오게 되고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문제점이 잘 모르면 계속 그냥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옳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런 부분들을 키를 한번 잡아보시고, 세 번째로는 또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를 먹고 적송호를 계속 먹었어요. 그럼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건강한 식습관, 이때까지 두 번째 교육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에너를 먹고 적송호를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에 식후 전후로 먹어서 혈당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식습관을 3주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가 1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식습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또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고 식이섬유를 여러분들 안 먹게 되고 식사 순서 지키지 않고 공복 혈당이 너무 많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은 일단 빵 줄이시고 떡 줄이시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라면 밀가루 다 줄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밥 먹는 순서 세 번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순서를 바꾸셔야 되겠죠. 당의 흡수를 조금 늦추는 속도가 채소를 먼저 먹고 그래서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근육 손실이 없게끔 단백질을 드시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하얀 쌀밥이 아니라 잡곡밥. 요즘 잡곡 많잖아요. 잡곡밥을 조금 드셔주시면 앞에 채소나 단백질을 두부 같은 거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 많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지켜주시면 아, 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우리는 흰 쌀밥에 김치 많이 드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흰 쌀밥에 김치는 2그릇 3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너무 거르지 마시고, 너무 공복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내가 점심 때 너무 과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스파이크가 될 수 있겠죠. 5번째, 밥 먹고 나서 혈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가벼운 산책이 정말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 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벼운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근육 활동을 하는 게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을 여러분들 조금 적절하게 잘 분비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식습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을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식습관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먹어야 하는데 GI 외우지 마시고 혈당 지수입니다. 아, 내가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이 이 당이 얼마나 많은가를 내가 이 음식이 어떻게 수치를 올리고 어떻게 내리는가를 여러분들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식습관 이렇게 이론적인 게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시고 내가 고객들에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것들 여러분들 숙지하면서 아, 내가 그러면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이때까지는 내가 에노란 적송을 먹어서 혈당 관리를 했어.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하려면 내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그럼 나는 내 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아, 그럼 먹는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럼 혈당 지수가 높이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튀긴 음식을 작게 먹고 빵, 떡 이런 것들 인스턴트를 적게 먹어야 하겠구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GI 지수는 이렇게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찾다 보니 여러분들 튀긴 음식보다는 쪄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그 다음에 과일도 여러분들께서 막 안에 첨가해서 주스 드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먹고, 그래서 과일도 너무 당분이 들어가 있는 거 먹으시면 스파이크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이 너무 많으면 그게 또 체지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내가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공복에 수박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음식 여러분들 드시는 거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고 내가 군고구마가 생각보다 진짜 혈당이 높아요. 겨울에 먹는 군고구마 달달한 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혈당이 높더라고요. 여러분들께 90 정도가 돼요. 사과가 33.5, 그 다음 배가 35.7,
사과, 배, 귤, 사과, 배, 토마토, 오이 같은 게 조금 혈당이 낮고요. 생각보다 베이글 저 정말 좋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베이글이 굉장히 혈당이 많이 올리는 음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또 식당 가고 한식 정식 가면 연잎밥 같은 거, 겨울에 우리 또 많이 먹죠. 호빵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혈당을 높입니다. 자, 그래서 당 지수가 조금 낮은 과일들은 사과, 감, 포도 뭐 요런 거. 근데 조금 과일 중에서도 높은 게 바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보통인 것들은 밀 제품, 메밀 있죠. 호밀빵, 그냥 하얀 빵 말고 호밀빵 종류로 드시게 되고, 요즘에는 건강한 빵 많이 나오니까 메밀로 만든 거 드시면 훨씬 더 혈당을 조금 늦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 지수가 높은 식품 우리 다 좋아하는 것들 아닌가요? 옥수수 진짜 좋아하죠. 라면, 컵라면 옆에서 누구 먹으면 못 참잖아요. 그 다음에 군고구마, 그 다음에 빵, 떡, 이런 것들. 여러분들 떡 정말 좋아하시던데,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먹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해서 먹고, 고객분들한테도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은 계속 우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 사람 먹는 것까지 다 체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본인들은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리셀만 먹었다고 해서 살이 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매니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간헐적 단식이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안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잘못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은 뭐냐 하면, 우리 리더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우리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 8시 돼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이때까지 참았으니까 요이 땅 하고 8시 돼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분들 계시죠? 내가 지금 공복이 끝났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식사를 하시거나 먹고 싶은 것들 먹는 것은 여러분들 혈당 마찬가지로 했던 거를 똑같이 원점으로 맞추는 건 똑같아요. 내가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들께서 공복 시간을 가지면 그렇게 내 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지, 내가 12시간 굶고 16시간 굶어서 내가 그 시간 동안을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한 보상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야지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아침 8시, 9시 돼서 간헐적 단식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라면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우동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김밥, 밥, 김치찜, 밥 해봐서 먹고 이러면 혈당이 다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이 덜 빠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보식기간처럼 그때 야채를 먹고 계란을 먹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아몬드 이렇게 견과류를 드셔주셔야지만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거지, 간헐적 단식 시간은 내가 여러분들이 공복을 통해서 에너지를 빨리 없애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먹는 식단은 아침에 그래서 계란 2개, 단백질 많은 거, 그 다음에 뭐 음료 같은 거, 카페인 없는 커피 같은 거, 이런 걸 드셔주셔야지만 되고, 점심 때도 마찬가지 그 연장선과 같이 채소를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대로 가야지 최적으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단식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우동 먹고 라면 먹고 이건 아니거든요.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걸 단식 시간이 끝난 거 동시에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시간, 16시간은 내가 공복 시간을 간헐적 단식을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내가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거지, 굶고 마지막 시간을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걸 먹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는 것도 물론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다이어트 실패 원인은 이렇게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서 지방이 많이 나오게 되면 많이 체지방으로 쌓이게 되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인슐린은 당에 반응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거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낮추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오르게 하지 않는 에노나 우리가 적송이나 리셀을 통해서 먹고 있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식사나 먹는 것으로 이걸 조절해 줘야지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3주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먹는 게 똑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혈당 관리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슐린 여러분들 정말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건 물론 염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혈당과 인슐린을 빼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논하는 거는 이제는 모든 연구 결과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여러분들께서 고객들도 먹는 것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까지를 다 해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살이 잘 빠지고 그다음에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만 전해주고 이렇게 드세요 하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먹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지 않으시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머리에 내가 어떻게 먹고 있고 에너 적성 먹는 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내가 식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혈당을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작게 나오시는 분도 이 당뇨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민감한 분도 계시겠죠. 혈당 스파이크 관리법 우리가 늘 해왔던 거니까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디저트 빵 끊어야 되나요? 이거 진짜 안 먹어야 되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당뇨 없는데 이거 관리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적의 관리법이 있을까요? 묻는 분도 계시고 이것만 먹어서 내가 조금 괜찮아질까요? 그 다음에 제로 슈가 그래서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중요한 거는 알겠습니다. 메시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에사비 효과 에사비 식초 얘기하시죠. 요즘에 식초, 발효식초 많이 드시는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발효식초들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전에 드시는데 보통 산이기 때문에 식전에 먹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에노랑 적성 먹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자, 분명히 관리법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서도 파트너들에게 이런 부분들의 질문은 나올 수 있어요. 고객분들에게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관리법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이거잖아요. 혈당 다이어트와 제가 이때까지 강조했던 먹는 법을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혈당이 오르지 않는 다이어트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유지하죠. 리셀 프로그램이죠. 이 혈당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 리셀과 그다음에 슬림 한 끼를 밥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강약을 조절하느냐 그거에서 따른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당 다이어트는. 내가 먹는 거 좀 조절하고 그냥 내가 식전 식후에 그냥 에너 적성 먹어주면 끝이에요. 클린제로 물 여러분들 늘 드셨던 거니까 그거 먹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드셨을 때 나누었을 때 이 사람들 요렇게 드세요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오메가3를 먹던 분들 적송으로 플러스를 바꾸게 하시게 되고 이거 안 먹던 분들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미네랄 비타민 다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안 먹어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오메가3 드시고 계시죠. 비타민 드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 안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하시고 계시죠. 당뇨병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식단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 식단 조절하고 그런 보조식품을 그냥 먹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 주셔야 고객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가 잘 퍼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의학적인 용어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먹고 그냥 식전 식후에 먹으면 돼. 그리고 혈당이 안 오르게 하려면 튀긴 음식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어요. 튀긴 음식은. 그래서 튀긴 음식보다는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튀긴 음식보다는 찐 음식
튀긴 음식보다는 쪄서 먹고 수육 같은 거 먹으면 훨씬 더 좋아. 생선도 쪄서 먹으면 더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분이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파급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셀 프로그램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데 오늘은 식단 관리 조금 더 많이 설명드렸고 실천 방안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리셀 프로그램이 식단 조절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제품에 대해서 그냥 한번 쭉 넘어보고 갈게요. 자, 적성 플러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 솔립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식사 습관은 리셀만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리셀을 먹었고 내가 리셀을 얼마나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리셀을 얼마나 먹었는데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분들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그분의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정말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고객들은 한꺼번에 발 돌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알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적성 플러스 너무 좋은 브랜드 너무 좋게 여러분들 보조식품을 우리가 지금 다른 걸 먹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브랜드 체인지해서 드세요. 우리 혈관 청소하는 거죠.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에노 지금 너무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번 캠프 때 전현수 박사님 모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체험담 또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건데 이 에노가 면역력 증강도 시키지만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왜?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고 당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니까 당이 잡히게 되고 혈관이 좋아지게 되고 나는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이 되고 그래서 관절이 좋아지고 뼈가 아픈 사람들 계단을 못 올라갔는데 계단을 올라간다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산화질소가 에스트로겐 분비를 늘려주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남성분들도 40 넘으면 갱년기 와요. 남자분들이 드라마 보면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삐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이 아시죠? 우리 고객분들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다 리더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화질소가 우리 아주 모르는 부분들이지만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산화질소가 에스트로겐 분비를 늘리기도 하지만 근육을 건강하게 생성하는 역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다이어트가 돼서 못나지 않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에노 드시고 관절이 좋아졌다는 분 너무 많으시니까 또 에노는 너무 사랑하시는 제품이고 알고 계시니까 요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제가 특허증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산화질소 날아가 볼 수 있는 기체를 고정화시켜서 다시 세포 속으로 밀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체 반응이 일어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이런 고정된 산화질소 특허증 만나보실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여러분 다 그냥 의사 처방 없이도 이렇게 산화질소 아르기닌이죠. 김종국이 선전하는 L-아르기닌이 산화질소 생산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르기닌이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특허증을 에노가 가지고 있고 할랄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든 할랄을 받았다는 거는 할랄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까다롭게 음식에 대해서 허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청결하고 위생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할랄 인증을 받았다면 그만큼 인증받고 검증이 되어 있고 모든 부분들이 까다롭게 심사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클리넌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막아줘요. 그래서 조금 고지혈이거나 그 다음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를 우리가 미리 꼭 먹어줘야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줄 수 있고 비피더스균을 증가시키는 게 이 클리넌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우리 이미 다 공부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죠?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 조금 나누어 드렸는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고 식이섬유들이 저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셀을 드시게 되면 내 몸이 좋아졌다는 거, 붓기가 빠지고 면역이 좋아지게 되고 염증이 빠지니까 좋아졌다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저렇게 혈액순환도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혈액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해독과 모든 부분들을 작용하는 거고요. 혈관 벽에 붙어있는 모든 부분들을 찌꺼기를 배출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클린원이 해요. 클린원은 한계가 많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반포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냥 배가 빵빵해지거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물을 조금 많이 드시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리더분들은 오래 드셨던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힘드신 분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체크해 주시고,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 할 정도면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1주차에 그 부분의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에 가서 안에 들어있는 숙변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시게 하시되, 그분이 너무 힘드시게 되면 일단 저녁 한 포로 시작을 하셔라.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조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을 정식적으로 맥스로 딱 나와 있는 부분이고 미니멈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 사람 몸이 다르고 이 사람 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들어가셨을 때 그냥 먹어라 하고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클린원도 마찬가지 혈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뇨에 대해서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식물성 유산균이 그런 영향을 갖추고 있다는 연구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제가 다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주시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리셀을 드시고 나면 그 외에 드시는 거 뭐예요? 아, 내가 조금 더 빨리 배고 싶다 그러면 슬림 한 끼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유직이면 하루에 한 끼 드셔도 되고 하루에 2끼 드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슬림 한 끼와 점프업과 콜라겐을 같이 드시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독소나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밖으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빨리 세포가 더 좋아진다. 한번 보시고요. 간의 해독을 시키는데 비타민C도 큰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 슬림 한 끼는 여러분들 저희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빠진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예쁘지 않게 살이 빠지는 걸 우리가 조금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8종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트랜스 지방이 우리 없어요. 슬림 한 끼 안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아주 작게 들어가 있고 트랜스 지방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종류, 미네랄 종류가 들어가 있고 단백질이 17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손실 없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유산균은 이렇게 장 건강도 증진시켜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꼭 같이 드셔주시고 클린원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렇고 점프업에도 김치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역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시너지로 모든 것들이 통해서 몸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클린 바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산균이 하는 역할은 장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 좋아지고, 점프업에서는 식물성 유산균이 같이 들어가 있겠죠. 식물성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C도 같이 들어가 있고 멀티비타민입니다. 무기질, 과일, 가집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산부들이 꼭 필요한 항상성으로 꼭 있어야 되는 엽산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항산화제로도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개 드셔도 되고, 보통 하나를 처음에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상관없고, 사람에 따라서 보통 이게 뭐 사탕 대신에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업도 같이 한번 적용해서 꼭 드시게 하시고, 클린 바디 프로그램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항산화제, 식이섬유, 단백질 통해서 충분하게 공복 없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수 있고, 그다음 리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도 안정화시키고 포만감도 주면서 기초대사량도 유지가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늘 강조했던 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다 해요.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몸무게가 찌는 거는 식사 습관이나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체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이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다른 분들 정말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핸드폰에서 나와서 정말 다이어트 디저트 안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식전에 말고 식후에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 첫 번째 달달한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완전히 끊어야 되나요? 완전 금식해놔야 되나? 그게 아니라 공복에 드시게 되면 이게 혈당을 너무 많이 높이니까 쫄쫄 굶다가 케이크하고 커피를 먹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쫄쫄 굶다가 여러분 드시는 거는 최소한 혈당을 낮추는 음식부터 먼저 드셔주시고 밥을 먹으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 거는 내 그전에 밥을 먹는 식사량이 있으시니까 조금 혈당이 늦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디저트를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나서 마카롱 한 개 먹었으면 마카롱 한 반쪽 정도 드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조절하시고 내가 밥을 조금 작게 드시고 그다음에 조금 드시고 그죠? 그렇게 좀 조절 한번 해보시고요. 제로 음료 많이 드시긴 한데요. 이것도 어차피 당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콤한 거를 느끼게 하고 달콤한 걸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요즘에는 밥 먹으면서 콜라, 사이다 기본적으로 먹잖아요. 물 드시는 분 잘 없더라고요. 그죠? 밥 먹으면서 파스타 먹으면서 콜라, 사이다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당분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 좀 줄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 먹는 순서를 바꿔도 좋아집니까? 먹는 순서 바꾸면 당연히 혈당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식사할 때 여러분들께서 과일 또 혈당이 조금 덜 올릴 수 있는 사과나 먼저 먹고 야채,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두부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계속 두부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식후 15분으로 여러분들 약간 조금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바로 앉아 있으면 그냥 정말 이게 정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적당한 움직임은 혈중 포도당을 근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식사를 하시고 조금 걷는 거. 안 그러면 식사를 조금 멀리 하시고 식당을 걸어가시고 오실 때 걸어오시는 거.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객들이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린바디 프로그램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정리해 드립니다. 식전, 식후, 리셀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혈당 안정화시키는데 인슐린 과다로 분비되는 걸 조금 막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헐적 단식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주의할 거 말씀드렸죠.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폭식하지 마시라는 거. 내가 간식하고 나서 10시까지 굶는 시간이야. 10시까지 간헐적 단식하는 시간인데 딱 끝나고 나서 밥을 왕창 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리더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가벼운 음식으로 위를 달래주듯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빠른 감량을 하실 때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정말 조절하실 수 있는 게 슬림 한 끼 식사로 조절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하실 때는 한두 끼로 조절하시면 되고 제가 네 번째로 식사 순서 오늘 여기에 대한 실천 방안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이런 식사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하고 계시는가요? 이거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내가 세포, 리셀, 세포를 다시 돌리고 건강하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결단이 필요하고 내 몸이 지금 80kg야. 나는 정말 지금 60kg로 빼야지만 내가 혈당이 안 오르게 되고 당뇨가 걸리지 않는 몸매로 얘기하고 내가 너무 관절이 너무 아파요. 몸에 너무 하중이 너무 많이 가서 관절이 너무 무리가 오면 살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정형외과에서. 그런데 중요한데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내 몸은 자꾸 너무 많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사 질환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빨리 인지하시고 저렇게 돌리시게 되면 좋겠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식사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하고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도 있고 그다음에 레몬수 너무 좋죠. 그다음 바나나 반쪽, 그다음에 견과류.
스니커즈 초콜릿 같은 거 너무 좋은데 키커 같은 거 너무 먹으면 달콤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대신에 약간 견과류로 간식을 바꾸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고객분에게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실천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먹어 하지 마시고요. 관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 한번 가볼게요. 자, 집중적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3주 동안의 효과를 보실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간식을 야채 앞에서 보여드린 채소나 간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한 끼씩 리셀, 그 다음에 슬립 한 끼씩이 에노 적속 먹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게 끝나고 한 6kg, 7kg가 빠져서 나는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드시게 슬림 한 끼로 드시면 좋겠고, 점심이나 저녁을 저렇게 저탄수화물을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걸 2끼를 할 수도 있고 1끼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몸에서 내가 몸무게를 어떻게 감량하고 내 몸이 어떠냐에 따라 저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클린바디 이벤트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품이 나가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그대로 던져주시 마시고 고객에게 1주차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먹어 하고 식단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혈당이 이런 거야, 그 다음 네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려면 이런 걸 주의해, 이렇게 먹어야 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늘 강조했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클린바디를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요요 현상이 또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벤트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식후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리셀과 혈당 스파이크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리셀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슬림 한 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놓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시간에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혈당을 높이는 걸 먹는 거,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요. 식사 순서 여러분들 생활 습관 고치시면 정말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교육은 3주차 클린바디 프로그램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머리에도 어느 정도 조금 계획은 잡아주셨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제품과 같이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